AI 민주화란 단순히 기술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사회적 선입니다. 빈곤이나 의료 문제, 환경 위기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AI가 쓰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들의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문헌을 꼼꼼히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가 얼마나 탄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지 볼까요? 연구진은 스코퍼스나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세계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려 1640건의 원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진짜 핵심이 되는 문헌 181건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자료를 계량서 지학적 분석과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두 가지 도구로 완벽하게 분석해냈습니다. 데이터와 통찰이 만난 아주 정밀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글로벌 연구 지형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역시 미국이 31편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영국과 독일이 잇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구 중심의 연구가 활발한 편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연구 분야입니다.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경영, 윤리,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기초과학 저널은 물론이고 AI 앤 소사이어티 같은 융복합 저널에서도 활발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 흐름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2015년 초기에는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처럼 기술적인 성능과 구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중기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선이나 인간 중심 같은 키워드가 부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근인 2024년에는 어떤 단어가 지배적일까요? 바로 AI 윤리 생성형 AI 그리고 거버넌스입니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렇다면 AI 민주화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요? 가장 먼저 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장애 포용성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AI가 대체 포맷을 만들어주고 이동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형평성인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알고리즘 편향입니다.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AI의 결정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디지털 격차 심화입니다.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뒤처지게 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나 딥페이크 같은 가짜 정보의 확산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윤리적 위협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 분야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생명과 환경 분야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소외된 지역에서도 정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은 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죠. 환경 분야는 어떤가요?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을 관리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파트너가 된 셈이죠. 두 번째 적용 분야는 교육과 소통입니다. 교육에서는 AI가 맞춤형 멘토가 되어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셜벤처가 적은 비용으로도 고객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콘텐츠 제작을 돕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거버넌스와 규제입니다. 여기 7가지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독, 기술적 경고성, 투명성, 다양성, 비차별, 사회적 안녕,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선 개발 단계부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참여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미디어 역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중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기여해야겠죠. 자, 이제 연구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언은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자원분배 같은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보다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니즈 기반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구로서 AI 연구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언은 윤리적 개발과 시민 참여입니다. 윤리 기준은 전 세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각 지역과 문화에 맞는 유연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거버넌스의 민주화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술, 기업, 시민이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서로 연결되어 시민의회나 공청회 같은 방식으로 대중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는 전략도 이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겠죠. 세 번째는 AI 리터러시와 포용성입니다. 교육은 이제 단순히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죠.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짜뉴스나 알고리즘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번째 제언은 바로 융합과 협력입니다. 이 화면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기술과 사회적 선, 그리고 사회과학이 만나는 저 교집합 보이시나요? 저곳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입니다. 기술자, 윤리학자, 정책가, 사회과학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하는 균형 잡힌 연구가 절실합니다. AI 민주화는 단순히 누구나 기술을 쓰는 것을 넘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인류의 안녕, 즉 웰빙에 기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선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제 기술 결정론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통찰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 중심의 AI 로드맵,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AI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